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절대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에 준비한 거는 3등급 대학생들 있잖아요. 3등급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대를 간답니다. 고려대학교도 가고, 도대체 그 아이들은 누굴까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등급대별로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료를 좀 보여주거나 하는 게 있는데, 막 그 자료는 솔직히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결을 중심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울대 2등급대 아이들이 합격합니다, 막 이렇게 기준선을 잡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네, 그 학업 역량이라는 걸 평가할 때 대학교는요, 그 학생의 전체 학업에서 등급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석자 등급이 2등급, 3등급, 1등급이에요. 그런데 또 뭘 보냐면 성취도에 따른 원점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점짜리 1등급이 있을 거고 98점짜리 1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등급이 같은 1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을 보기 위한 평균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편차라는 걸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수 단위와 수강자 수 등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저희 컨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학업 평가한다라는 평가 요소 문장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이 아닌 요 편차나 평균 같은 걸 통해서 학생의 능력과 학교 수준 같은 것들을 다 평가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원점수나 편차나 평균이나 등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학교 수준인지를 알고 싶으면 저희 컨쇼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경희대학교 지금 분포 데이터를 보면 영어 영문과와 통번역을 보면 좀 편합니다. 보시면 지금 4등급과 5등급에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 데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과연 일반고등학교 아이일까요? 5등급이 어떻게 일반고지? 일반고등학교 5등급을 진짜 경희대가 뽑는다고? 그럴 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과 3등급 사이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놓고 이 앞에가 일반고일 확률이 높고요, 뒤쪽이 특목고일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학교 수준이라는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고가 됐건 특목고가 됐건.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위에 나와 있는 건 서울대학교 어디가에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아래쪽은 가천대학교 바람개비 전형 데이터예요. 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정보공학부를 보시면요, 이거 일반 전형 컷이 2.19랍니다. 그러면 평균 컷이 2.19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2.46까지 약간 70컷까지 빠졌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 컷까지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2등급 대 후반에서 3등급 대 초반 애들이 있다라는 소린데, 또 하나는 이게 평균 컷이기 때문에 분포 데이터를 계산을 했을 때 뒤쪽으로 형성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2등급 대 중후반부터 3등급 대 아이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소리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가천대학교 바람개비를 좀 볼게요. 바람개비도요, 전자공학과를 좀 보겠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보면 3.67등급 아이가 합격을 했답니다. 이게 70컷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대 아이가 합격을 했대요.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2등급 대 후반과 3등급 대 아이들, 그리고 이 70컷 안에 3.67의 평균에서 뒤로 빠진 데이터지만 2등급 대 후반 아이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2등급 대 후반 아이가 어디도 간다? 서울대도 가고 어디도 간다? 가천대도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대학 레벨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가천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컨쇼가 데이터 프로그램 2347을 이용하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한 5년 전일 거예요. 5년 전에 특목고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와 함께 분석을 해서 그 위치를 찾아내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그 연구를 통해 2347일이 되는 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짰거든요. 그게 2347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학교는 어디냐면 전국자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레벨 수준이 되게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전국자사 이 학교는 진짜 우리나라 탑 레벨 꼭대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교는요 3등급대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는 학교입니다. 자, 이 친구 내신 등급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3.45등급 나오는 친구였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2347 안에 넣었는데 2347은요 그 학교에 대한 수준을 보기 위해서 편차를 기준으로 학교 수준의 원점수 보정과 그리고 평균들, 이수단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학교의 위치를 찾아갖고 학생의 능력을 재평가한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계산하면은 요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학교 수준을 나타내는 컨쇼 데이터 2347 환산 점수인데요. 우리 아이 점수가 지금 96.8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원점수 보정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 등급 있죠. 등급을 다 빼버린 겁니다. 등급을 다 빼버리고요. 원점수와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요. 학교 보정 점수를 갖고 우리 아이 학교 수준이 아닌 개인 능력만 다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몇 점이 나오냐면 98.2가 나와요. 엄청 높게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걸 가지고 2347의 기준을 만들었을 때 서울대학교 97.3이면은 합격선 위쪽으로 아이들이 분포 데이터를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선이 96.8인데 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는 96.8이니까 니네 전국자사지만 학교 수준으로 보잖아? 그러면 너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를 집어넣으면 적정선에서 학업 역량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너 개인 능력으로 지원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서울대학교 70컷이 2.6등급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합격한 아이예요. 그러면 요 등급 안에 이 등급에 대한 데이터가 그 해에 포함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3등급을 좀 볼게요. 궁금하시죠? 자, 일반 고등학교 3.45등급입니다. 이 친구가 지원을 한 학교들은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가천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점이 나오냐면 89.4가 나와요. 얘네 학교 수준 안 좋은 학교인 거예요. 보통은 3.45등급 정도 되면은 90점에서 89점 사이로 나오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얘네 학교 89.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약간 뒤로 빠지는 학교인 거예요. 일반고 치고 학교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런데 지금 동국대학교나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합격할 수 있는 적정선이 92점대. 국민대학교는 91점대는 나와야지 합격해요. 92점대가 나오려면 얘네 학교에서 2등급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동국대학교 2등급이 가는 학교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바람개비 전형을 지원할 때 전자공을 지원하는데 보시면은 요 데이터를 믿었던 겁니다. 원점수 보정인 개인 능력의 데이터를 봤더니 90.4가 나오는데 90.4면 여기 위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적정에서 약간 앞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수준 데이터는 솔직히 지원하기가 힘들지만
우리 학생의 원점수를 통한 개인 능력에 대한 이 점수는 가천대학교는 한번 해볼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했고 이 친구는 가천대학교 전자정보를 합격한 친구고요. 국민대랑 동국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점수 보정을 믿고 지원한 건데 아까 가천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3.6등급대 70컷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네는 학교 수준이 되게 낮은 학교예요. 원래 3.45등급 정도 되면은 가천대학교는 어느 정도 적정권이 나타나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아이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IT를 합격한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 수준과 2347이 원점수 보정이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학교 수준과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2347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뭐냐면 생기부 수준을 보는 요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분만 본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학업에 대한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라면 이제는 비교과 수준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 대학교 지원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 아이는 B- 정도의 수준의 생활기록부입니다. 나중에 생기부 A급과 B급 이것도 다 구분해 드릴게요. 방송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대학교 IT를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91.3까지 기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걸리는 완전 학업 역량은 도전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수준과 이 친구가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에 대한 변화 추이를 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친구는 2학년 때 성적이 좀 내려갔지만 3학년 때 월등하게 성적을 좀 끌어올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적 추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중요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민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학업 역량 성적에 대한 기준과 전국 단위의 위치는 국민대학교 IT 같잖아요. 완전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자, 또 하나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프랑스어과를 넣었고요. 보시면은 96.2가 나와요. 학교 수준이랑 원점수 개인 능력 되게 높네요. 걷다가 생기부도 A급이고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95점대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교예요. 2347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데 성균관대에 96.2라는 거는 점수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2학년 때 성적을 올려놨다가 3학년 때 좀 떨궈 먹었다라는 이 리스크가 존재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3등급 대학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고예요. 외고 중에 좀 괜찮은 외고긴 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아이가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3등급을 환산을 해보면은 아까 국민대나 과기대 가는 아이보다 훨씬 점수가 좋은 거예요, 지금. 저 과기대 간 아이는 2등급 때 후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등급만을 봤을 때는 과기대 간 아이가 훨씬 잘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등급 대 아이들이 연대고대 가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지금부터 1대1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